단 9분, 이 짧은 시간이면 한 국가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평화롭게 유튜브를 보는 이 순간에도 한반도 지하 깊은 곳에서는 주변 강대국들의 심장을 겨누는 9분의 카운트다운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방력의 지표인 병력 수나 탱크의 대수는 현대전에서 더 이상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이 보이지 않는 전력의 실체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왜 침묵 속의 최강자인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건드리기 까다로운 고슴도치라고 평가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상대를 공멸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가시가 촘촘히 돋아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는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사거리와 탄두 중량에 스스로 족쇄를 채워야만 했던 뼈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한미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종료되면서 대한민국은 지난 40년 동안 억눌려왔던 기술적 잠재력을 폭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개발의 자유를 넘어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질서를 재편하는 거대한 게임 체인저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가장 충격적인 데이터는 바로 세계 최대급 탄두 중량을 자랑하는 현무5의 물리적 파괴력입니다. 일반적인 전술 탄도 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500kg에서 1톤 수준인 것에 반해 현무5는 무려 8톤에서 9톤에 달하는 압도적인 중량을 탑재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마하 10의 속도로 낙하하는 8톤의 질량은 별도의 폭약 없이 운동 에너지만으로도 전술에게 버금가는 파괴력을 만들어냅니다. 물리학적으로 계산해보면 이 거대한 질량이 지면에 충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인공 지진을 일으켜 지하 100m 아래의 벙커까지 완벽하게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비핵 보유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공포스러운 억제 전략, 즉 재래식 무기의 핵무기화를 실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이 괴물 같은 미사일의 타격 범위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광범위하다는 점입니다. 탄두 중량을 줄이면 사거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1톤 탄두를 탑재할 경우 사거리는 3000km를 훌쩍 넘어서게 됩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서울을 기점으로 반경 3000km를 그려보면 베이징과 도쿄는 물론 중국 내륙 깊숙한 곳과 러시아의 일부까지 타격권에 들어옵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대한민국이 방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적의 전략적 요충지를 직접 타격하여 전쟁 수행 능력 자체를 마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주변국들이 한국의 미사일 전력 증강에 대해 겉으로는 침묵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며 방어 체계를 서두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전의 승패는 단순히 파괴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적이 반응할 수 없도록 만드는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가 극비리에 개발 중인 차세대 기술의 핵심은 바로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내는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마하 5, 즉 음속의 5배라는 속도는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도달하는 데 불과 9분 30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탄도 미사일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와 요격 시스템에 의해 탐지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극초음속 활공체는 예측 불가능한 궤도로 비행합니다. 낮은 고도에서 변칙적으로 기동하며 날아오는 이 미사일을 현재의 사드나 패트리어트 시스템으로 요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상의 발사대가 파괴되더라도 끝까지 살아남아 보복을 가할 수 있는 제2의 타격 능력 또한 완벽하게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 개발에 성공한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은 적이 탐지할 수 없는 깊은 바닷속에서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합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 탑재된 이 미사일은 본토가 공격받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적의 심장부에 치명적인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는 핵추진 잠수함이 아닌 디젤 잠수함에서 SLBM을 운용한다는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사례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든 쾌거였습니다. 단순히 파괴력과 속도만 갖춘 것이 아니라 수백 킬로미터 밖의 표적을 외과 수술하듯 도려내는 정밀 타격 능력 또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형 순항 미사일은 산악 지형이 많은 한반도의 특성에 맞춰 지형을 따라 낮게 비행하며 레이더망을 회피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창문 크기의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12m 이내의 오차 범위는 적의 지휘부만을 골라 제거하는 참수 작전의 핵심 자산이 됩니다.
이러한 정밀도는 막대한 민간인 피해를 유발하는 무차별 폭격과는 달리 전쟁의 조기 종결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각을 조금 달리하여 이러한 국방 기술력이 가져오는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에 주목해야 합니다. 2022년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계약은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한국 방위 산업이 글로벌 시장의 주류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국산 무기 체계가 세계 시장에서 각광받는 이유는 가성비 때문만이 아니라 압도적인 납기 준수 능력과 검증된 성능 덕분입니다. 서방 선진국들이 무기 생산 라인을 가동하는데 수년이 걸리는 반면 한국은 마치 반도체를 찍어내듯 고품질의 무기를 신속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방위 산업의 성장은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수천 개의 중소협력업체들이 함께 성장하는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합니다. 전차 한 대, 전투기 한 대에 들어가는 수만 개의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창원, 구미, 대전 등 전국의 산업단지가 24시간 쉼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고부가 가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며 국방기술의 발전이 민간 산업의 경쟁력까지 끌어올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사일 유도에 사용되는 고성능 센서 기술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부품으로 탄소 섬유 기술은 우주 항공 산업의 기초 소재로 활용됩니다. 물론 이러한 장밋빛 전망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냉혹한 현실과 비용의 문제도 존재합니다. 첨단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며 이는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국들과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여 동북아시아의 긴장도를 높일 수 있다는 외교적 리스크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힘이 없는 평화는 구걸에 불과하다는 역사의 교훈을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의 국방혁신은 미사일을 넘어 인공지능과 무인 로봇이 주도하는 미래 전쟁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AI가 탑재된 무인 수색 차량, 군집 드론, 그리고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는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핵심 열쇠입니다. 병사가 직접 위험 지역에 들어가지 않고도 로봇을 통해 정찰하고 타격하는 기술은 아군의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작전 효율성을 비약적으로 높여줍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의 확보는 단순히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주권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미사일이 타격 수단이라면 적의 움직임을 먼저 포착하는 눈의 역할은 독자적인 정찰 위성망이 담당하게 됩니다. 한국은 425 사업을 통해 고해상도 영상 레이더 쏴 위성을 순차적으로 쏘아 올리며 대북 감시망의 독립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날씨와 주야간에 관계없이 한반도 전역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적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벌어줍니다. 우주 공간에서의 정보 우위는 현대전에서 승리를 보장하는 필수 조건이며 한국은 이제 우주 강국으로의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SF 영화에서나 보던 레이저 무기 역시 한국군의 차세대 방어 체계로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드론과 같은 소형 무인기를 요격하기 위해 개발된 레이저 대공 무기는 발사 비용이 1회당 2,000원 수준에 불과하여 가성비 면에서 압도적입니다. 전력이 공급되는 한 무제한으로 발사할 수 있고 소음이 없으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무기는 적에게 엄청난 심리적 공포를 안겨줄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출력을 높여 미사일이나 항공기까지 요격할 수 있는 고출력 레이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히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을 넘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무기고이자 안보 파트너로서 그 위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고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이 한국과의 국방 협력을 간절히 원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독자적인 무기 체계와 운용 노하우는 지정학적 위기 속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가장 매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안보 소비자에서 안보 공급자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며 외교적 레버리지 또한 크게 강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이토록 강력한 미사일을 만들고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전쟁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누구도 감히 전쟁을 일으킬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압도적인 힘의 균형을 유지하여 평화를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9분,
이 짧은 시간의 물리적 가능성은 역설적으로 가장 긴 평화를 보장하는 강력한 억제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칼을 갈고 방패를 닦는 수많은 과학자와 국군 장병들의 땀방울 덕분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대한민국이 묵묵히 쌓아올린 국방과학 기술의 위대함과 그 속에 숨겨진 전략적 가치를 확인하셨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국뽕을 넘어 냉철한 시각으로 우리의 안보 현실과 미래 가능성을 직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국방기술 발전 속도와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